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클럽봇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시장에서 마이너스 3.75 정규장 하락 마감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락 추세로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26년에 좋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클럽봇 단기적으로는 이제 CES 일정이 도래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재료 소멸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보신다라면 26년 클로버뿐만 아니라 로봇 섹터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더 나가서는 코스닥 시장 전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 더 나가서는 우리나라 증시가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신다라면 전혀 걱정하실 이유가 없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과거에도 이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근본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많이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 준비한 내용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우리는 클로버 주주이기도 하지만 시장 참여자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인 흐름들을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왜 앞으로 우리 시장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지 이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쁘시죠? 바로 시작해 볼 건데, 시작 전에 요거 한 번씩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요, 좋아요, 구독이 좀 많이 있어야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셨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작 전에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은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댓글창에도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신고가죠. 댓글창 열어놨으니까 신고가라고 적어주시면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클로버 여전히 신고가 갈 수 있는 흐름이 있구나 라고 판단되신다면 더 큰 강력한 매수세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청드리는 거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창에는 신고가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우리가 이 클로봇은 수급이 좀 많이 중요하죠. 자, 기본적으로 클로봇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프로그램이 보통 주포 역할을 해준다라고 제가 늘 강조드렸어요. 자,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자, 밑에가 이제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을 때, 요날 프로그램이 거의 상장일에 역대급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900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마어마해요. 결국 이 수급이 이제 외국인으로 잡혔었고, 주포는 외국인이었다라고 좀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전 개인적으로 외국인 수급을 그닥 좋아하진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전 개인적으로 연기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투신. 이게 왜 중요하냐? 연기금이 기관들 중에 운용자금이 1등이죠. 근데 이것도 중요한데 연기금요, 공매도를 하지 않아요. 자, 요게 핵심입니다. 기관들 중에 공매도를 가장 많이 하는 투자 기관이 금융투자, 그리고 외국인은 거의 공매도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얘기가 좀 3,000%로 빠질 수도 있는데 요거 중요한 거니까 제가 살짝 빠르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제가요, 외국인은 공매도를 하고 금융투자는 공매도를 한다는 게 포인트고, 연기금은 공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사가 있어요. 공매도 대체 안 하는 연기금의 쓴소리. 물론 기사의 내용이 요게 메인은 아닌데 연기금은 실제로 공매도를 안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자, 요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KRX 들어가셔서 실제로 시장에서 공매도 금액이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26일날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인데요. 한 4,800억 정도 나왔죠. 그 중에 외국인이 3,300억입니다. 기관이 1,500억. 개인은 뭐 거의 없죠. 74억 정도 공매도가 진행되는데 1,800억에서 3,300억이 외국인이 공매도를 했다. 요거 몇 프로 정도 되죠? 대략 얼추 봤을 때 한 70%에서 한 65% 사이인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 공매도, 그 다음에 기관은 1,500억. 얘가 나머지라고 보시면 되죠. 자, 제가 왜 외국인이 공매도를 많이 하는 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냐라는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크잉의 이제 수급 현황이에요. 10월 중순부터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미친 듯이 수급이 들어옵니다. 10월 중순은 언제죠? 요때부터죠. 주가가 어때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좋은데 왜 주가가 내려갔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공매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외국인 수급이 신뢰도가 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테크잉의 공매도 대차장고예요. 10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대차장고가 줄어들고 있죠.
자, 이 말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이유가 바로 대차장고 상한이었다. 자, 이게 뭐죠? 예, 숏 커버링이죠. 커버링. 숏 커버링과 많은 분들이 숏 스퀴즈를 좀 많이 혼동하세요. 숏 스퀴즈와 숏 커버링 같은 듯 살짝 다르죠. 자, 이들의 공통점은요. 대차 상한은 맞아요. 대차 상한을 해주는 건 맞는데 숏 스퀴즈는 공매도 세력들이 청산 위험에 부딪혔기 때문에 청산을 안 당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강한 수급이 들어와서 대차 잔고를 상한하는 걸 숏 스퀴즈라고 하고요. 자, 숏 커버링은 단순하게 대차 상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둘의 공통점은 대차 상한을 한다라는 거지만 숏 스퀴즈는 청산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청산 당하지 않기 위해 강한 수급이 들어온다. 요게 차이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숏 스퀴즈는요, 실제로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죠. 하지만 숏 커버링은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지만 주가는 내려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래서 제가 외국인 수급을 그닥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연기금은 한번 방향을 정하면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편이다 보니까 사실 금액이 크진 않아요. 하지만 최근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클러브시 앞으로 전도 유명한 회사라고 좀 판단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들어오면 투신도 같이 들어오는 성향이 굉장히 비슷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연기금과 투신을 한번 추정해 보시는 게 좋다라는 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잠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요거 일단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부분을 너무 신뢰하지 마셔라 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린 거니까 다른 종목에서도 혹시라도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주가가 뭔가 하락을 해준다. 그러면요 일단 대차 잔고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차 잔고. 요거 확인했는데 대차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 이러면 숏 커버가 들어오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소소하지만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제가 영상을 통해 좀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꾸준한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예, 구독이 필요하다. 예, 구독, 좋아요 쭉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CES 일정을 좀 많이 강조 드렸었는데 일단 요거 일정은 언제죠? 자, 26년 1월 6일부터 9일이에요. 거의 일정이 도래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 CES랑 관련이 없는 종목들은 이제 로봇주 관련해서 웬만하면은 수익 구간이시라면 비중을 좀 줄이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사실 클로봇도 여기에 해당은 되는데 클로봇은 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뭐가 있죠? 예, 바로 요거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일정 중에 뭔가 좀 나올 거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강하게 엮여있는 우리 클로봇 사실 요 구간에서 거의 올라간 이유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 이 개별주로 올라가서요. 이때는 이제 로봇 섹터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는데 상장한 이후에 얼마 안 됐을 때는 오로지 클로봇 혼자 갔다. 이런 거 좀 확인하시는 방법 이것도 또 팁으로 말씀드리면요. 뉴스창에서 특징주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해당 종목이 과거에 어떻게 갔는지 좀 알고 싶다. 그러면 특징주라고 검색해보시면요. 기사들이 쭉 나오죠. 이때가 대략 24년 말에서 25년 초잖아요. 기사들을 보시게 되면 사실 그 특징주 자체 기사가 내용이 특이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일날 왜 올라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24년 11월 12일 날 나온 기사 클로봇 로봇계 미 트럼프 당선인 경호 임무 투입. 근데 보면요 클로봇의 로봇계가 아니에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계입니다. 근데 클로봇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엮은 거죠. 사실 냉정하게 이때는 좀 테마성으로 갔던 느낌이 강합니다. 보시게 되면 기사 내용이 대부분이 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엮여 있는 내용이고요. 자, 이후에도 자 클로봇 엔비디아 한국 파트너로 현대차 보이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언급. 클로봇을 엔비디아가 언급한 것도 아니에요.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언급했기 때문에 앞에 클로봇이 붙은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개별적으로 흐름을 이어갔었죠. 근데 여기서 또 특이점이 발견되죠. 주가가 상승된 이후에 꽤 긴 시간 동안 횡보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올라간 다음에 또 단기 박스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또 올라간 다음에 최근에도 어떻게 보면 박스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뭐가 다르죠? 자, 박스의 기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다시 한번 클로봇이 마지막 슈팅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슈팅이라는 건요. CES 일정을 앞두고 마지막 슈팅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요. 앞으로
이 로봇 섹터가 계속해서 좋을 수밖에 없죠. 그 이유가 뭔가요? 이거 올라갈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로봇 섹터의 중요한 점은 요거 같아요. 지원 사격 나선 트럼프. 포인트는 이거죠. 내년에 산업 지원 행정명령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검토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의문점을 가질 텐데, 요거 100% 그냥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엔 이 산업 명령을 진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거든요. 자, AI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결국 마지막에 경쟁되는 산업은요, 로봇이에요, 로봇. 왜? 이 피지컬 AI가 결국 AI가 피지컬이 생겼다라는 얘기는 로봇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과 지금 미국이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게 바로 AI죠. 최종 종착역은 로봇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무조건적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일단 26년 일정이 정해진 건 없죠. 몇 월 며칠 날 행정명령 서명을 할 겁니다라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요 내용을 보시면 납득이 되실 거예요. 미국 로봇 하드웨어는요, 자, 일본, 유럽에서 수입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자, 미국이 소프트웨어는 잘 만들지만 하드웨어는 뭔가 부족하다는 뜻이죠. 자, 요거 비슷한 섹터가 있죠. 자, 하나오션. 얘가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부터 몇 배 갔죠? 대략 한 5배 갔죠. 자, 올라간 이유는 결국 이것도 미국이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도 맞아요. 자, 중국 앞에 뭐가 있죠? 대만이 있습니다. 요 앞에서 계속 군사훈련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요거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죠. 왜 그렇죠? 대만에는요,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 TSMC가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게 되면 요거 고스란히 중국이 가져가기 때문에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중국의 군함이 미국보다 더 많습니다. 미국이 당연히 군사력으로 치면 1등이 맞는데 세계 1등이지만 오히려 군함은 중국이 더 많다. 근데 미국은 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조선업 1위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 견제하려고 하는데 중국한테 도움 요청할 수는 없죠. 2등 한국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도움 요청한다라는 이 기대감에 마스카 프로젝트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랐다. 또 뭐가 있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얘도 결국에는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원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또 미국은 원전을 만들 수가 없죠. 설계는 가능한데 시공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반사수혜를 우리나라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가 볼 수 있다라는 그 또 기대감으로 얘도 트럼프 당선된 이후에 거의 5배 갔어요. 이제 좀 느낌 오시죠? 자, 왜 행정명령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셨더라면 로봇 섹터 앞으로 무조건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클로봇은요, 나름 근본 있는 기업이에요. 이미 상장 전부터 현대차가 투자를 했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현재 네이버는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고객사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어때요? 자, 현대차, KT, 롯데, 삼성. 자, 모르는 기업 없으시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국내 대기업과 이미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도 있죠. 클로봇은 레인보우와 이미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로봇 대장주 누가 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우리는 클로봇 주주이기도 하지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 흐름도 중요하고요. 자, 2등은 두산 로보틱스예요. 3등 로보티즈예요. 자, 이 세 기업의 주가 추이도 우리는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들이 계속 우상향을 해줘야 클로봇도 따라가는 형국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다만 이 CES 일정을 앞두고는 누가 봐도 클로봇이 대장 역할을 해줬죠. 자, 그 이유는 요거죠.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CES에서 뭔가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엮여있는 기업 바로 클로봇이죠. 시장에서는 클로봇이 가장 많이 연관돼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클로봇이 최근 주가 추이가 좋은 이유가 바로 요거였죠. 다만 CES가 이제 종료가 되면은 로봇 섹터 전반적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조정은 나올 수 있다. 요거는 우리가 꼭 기억해 두자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자, 이런 구간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 진입하신 분들은요, 일단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여두자. 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많은 분들이 CES에서 뭔가 발표된 직후부터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이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CES에서 뭔가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감으로 로봇 섹터가 좋았고, 이 단기 재료 소멸이 진행이 된다라면 필연적으로 조정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거 단기 조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결국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26년 중에 나온다라면 다시 한번 로봇 섹터 흐름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요거 말고도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정부에서 코스닥을 부흥시키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 정책을 좀 맞춰보겠다. 그 결과 현재 연기금이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고요. 또 요것도 있어요. 자사주 소각.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 부양책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계속해서 우상향할 판이 만들어졌다. 특히 코스닥에 대부분의 로봇주들이 포진돼 있다 보니까 앞으로 로봇주의 흐름 볼 수밖에 없다는 거 이제 좀 납득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시면요. 클로버치 추후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매수할 수 있는 근거들을 아신다면 얼마든지 저점에서 추가 매수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특이점이 발생됐다라는 바로 요 연기금 매수세. 연기금이 언제부터죠? 12월 9일부터네요. 12월 9일부터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한 번 방향을 정하면 꾸준한 매수가 들어온다. 요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올라갈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추후에 혹시라도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우리가 또 추가 매도 타점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그런 부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할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영상 시청해 주시고, 꾸준한 영상을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이 필요하다.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또 가져온 선물이 있어요.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뭐죠? 종목이죠. 종목이라 하면 당연히 올라갈 종목을 가져왔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예상 수익률은 500%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근거 없이 500%라고 말씀드리진 않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안내해 드릴 거니까 내용 들어보시고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면 소액이라도 한번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나온 기사예요.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최근에 무상증자 종목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무상증자 종목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무상증자 테마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많은 분들이 테마주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시장의 일부분이고요. 테마주 잘만 이용하신다라면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테마 있었죠? 동양고속이라는 종목 기억하시죠? 이거 왜 올라갔죠? 고속버스 터미널에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이 동양고속이라는 회사가 거기에 부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7,000원에서 시작해가지고요 17만원까지 갔어요. 대략 한 24배 갔죠. 요거 내용 좀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플러스 지금 현재 장세가 테마가 좀 퍼지고 있구나, 이거 아셨으면은 충분히 중간에 매수해볼 만 했었죠. 요 정도만 가져가셔도 요거 한 200~300% 됩니다. 그래서 테마주의 성격을 잘 이해하신다면 오히려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테마주다 라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과거에 무상증자 테마로 갔던 종목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요거죠.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인데 요게 무상증자 테마 1등주였습니다. 저점 대비 무려 1300% 갔어요. 보시면 점상을 3번 가고 상한가를 또 3번 가고 6일 동안 6연상 갔죠. 그리고 1300% 갔다. 제가 가져온 종목도요 1300%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일단은 예상 수익률은 500%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 특징을 알아볼 필요가 있죠. 바로 유보율이 높습니다.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인데, 유보율이 높다라는 거는 자산이 많다, 혹은 돈을 잘 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인 이 무상증자도 가능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산도 많고 돈을 잘 번다. 어떤 기업이죠? 높은 확률로 대기업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이닉스의 유보율은 보시면요 대략 한 2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기업 치고는 높진 않다. 다른 대기업, 현대차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의 유보율은요 대략 한 7200% 정도 되네요. 하이닉스보다는 3배 정도 높은데 제가 가져온 종목에 비하면 굉장히 미비합니다. 제가 가져온 종목의 유보율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7500% 아니에요. 75000%입니다. 75000%. 아까 현대차가 한 7200% 정도 됐죠. 현대차에 대략 한 13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요거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하죠.
요건 이제 이론적인 거긴 하지만 근데 이 종목은 유보율이 몇 프로였죠? 75,000%입니다. 요거 마음만 먹으면 10대 1의 무상증자도 할 수 있고요. 30대 1도 가능하죠. 진짜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2000% 갈 수 있어요. 2000%.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요거는 살짝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하지만 유보율이 75,000%이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도 5대 1은 가능하다. 5대 1 되면은 충분히 500%가 가능하죠. 자, 이제 좀 납득이 되시죠? 실제로 최근에 무상증자한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요. 이 텔콘 RF제약.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 한 330% 갔거든요. 얘도 점상을 3번 갔어요. 3번 갔고. 근데 무상증자를 얼마나 했냐? 얘는 2대 1밖에 안 했습니다. 자, 2대 1하고 330%. 코린 테라피틱스. 자, 이 종목 3대 1 무상증자 진행했고요. 얘는 한 300% 갔네요. 자, 아까 제가 대장주라고 말씀드렸던 이 HLB 바이오스텍. 자, 요 종목은 무상증자 8대 1 진행했고요. 8대 1 진행하고 1300% 갔습니다. 제가 가져온 종목 유보율 고려했을 때 충분히 5대 1이 가능하고 5대 1이 진행된다라면 500%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좀 이해가 되셨을 텐데, 자, 요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베팅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클로봇 모두 매도하시고 한번 진입을 해보시죠라고는 말씀드리면 안 되죠. 자, 클로봇은요, CS 일정이 도래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슈팅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고, 이 이후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로봇주 주가가 올라갈 거고, 자, 플러스 코스닥 부양책 그리고 민주당의 자사주 소각까지 모두 다 지금 거시적인 관점까지 흐름이 좋기 때문에 로봇주는 들고 가세요. 로봇주는 들고 가시지만 하지만 이 종목 역시도 예상 수익률이 500%면은 우리가 전 재산을 투자할 수는 없지만 소액은 한번 매수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인생을 바꿔드리겠다, 전 재산을 다 투자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액 정도만 진입을 해보신다라면 대략 한 500 정도 투자해보시면 예상 수익률이 500%잖아요. 얼마 가능하죠? 3천만 원이 가능합니다. 요거 진짜로 수익 나시면요, 다시 한번 중장기 포트 종목으로 갈아타셔도 좋아요. 그런 종목들은 제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겁니다. 최근에 저 개인적으로 26년에 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하는 섹터 중에 저는 엔터주 좋아 보입니다. 이 엔터주도 제가 기회가 된다라면 한번 다뤄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 수익이 난다라면 투자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다면 기간적으로는 얼마나 봐야 될까요? 한 1년? 혹은 2년? 자, 이 정도 기간이면 애초에 가져오지도 않았죠. 왜 그렇죠? 자, 이 종목 보세요. 점상을 3번 가고요. 상한가를 또 3번 갔어요. 자, 6일 동안 유견상 갔습니다. 한번 시작이 되면 그만큼 단기적으로 승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종목입니다. 자, 약간 좀 우습게 표현을 하자면요, 자, 월요일날 시작해서 금요일날 끝날 수가 있어요. 느낌 오시죠? 자, 그리고 조만간 공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요 기사,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이 말은 세력이 조만간 요 테마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한 만큼 정말 소액은 매수해 보셔라 라고 제가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뭐라고 되어 있죠? 숫자 3. 자, 문자로 숫자 3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클로봇 주주시라면 뒤에 3라고도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 3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자, 숫자 3을 문자로 남겨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이 어떤 건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안내드릴 거예요.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점상을 3번 갔어요. 이 기간 동안 매도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런 구간에서도 진입이 될까요? 여기서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근데 신기하게 여기서는 들어가시죠. 그리고 나서 많이들 음봉을 경험하셨을 텐데,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 이런 거 그만하자. 자, 우리는요, 여기서 진입할 거예요. 여기서 진입해서 요거 한번 대박 내서 우리 연말 연초 따뜻하게 보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12월 28일이죠. 돌아오는 정규장은 내일 29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 날 좀 진입을 해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을 보고 있으신 시간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바로 남겨주세요.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숫자 3 남겨주시고 뒤에는 클이라고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정규장 29일에는 제가 진입해 볼 수 있게끔 순차적으로 최대한 좀 빨리 안내를 드릴 거고요. 번호조차 누르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 눌러주시게 되면 이 파란색 링크 하나 나오는데 뭐 절대로 이상한 링크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대신 링크 이용하실 거면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돼요. 핸드폰에서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할 거예요. 이 문자 보내는 창에서 이 상단에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주셔야 될 게 숫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뒤에는 우리 클로버 주주시니까 클이라고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정규장 우리 월요일에는 꼭 진입해 볼 수 있게끔 제가 최대한 빨리 순차적으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로봇이 뭐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일정 CS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 일정은 1월 6일부터 9일입니다. 이 일정 동안 웬만하면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클로봇은 살짝 다른 게 실제로 현대차하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하고 CS에서 뭔가 발표가 될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뭔가가 나오면서 마지막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FM으로 치면요. 원래는 일정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를 하시는 게 맞아요. 물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더 가야 되는 이유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롱텀으로 봤을 때는 절대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연기금까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거는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괜찮다. 하지만 일정 매매 하시는 분들은요. 웬만하면 이 일정이 도래하기 전에 비중을 좀 줄여보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리스크 관리고요. 기본적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일정이 왔을 때 뭔가가 발표가 되면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근데 높은 확률로 일정이 오잖아요. 대부분 재료 소멸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다만 클로봇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로 기사가 나오면서 특징주까지 기사가 나온다라면 강한 상승을 또 한 번 보여줄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라면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많은 시청해 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다? 구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창에는 우리가 원하는 건 신고가다. 신고가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